유럽, 트럼프와 회담 후 만족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정상회의가 예상과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중 가장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으며 유럽 각국 정상들도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에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납치됐다며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강조했고,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해야 평화와 정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음 회담은 반드시 휴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6번의 전쟁을 끝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휴전은 없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번 회담의 문제는 트럼프가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적어도 최근의 푸틴, 트럼프 회동으로 불거진 불안감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보 보장 방안이나 휴전 로드맵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보장론에 독일 정치권 뜨거운 쟁점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상회의가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뒤 독일 정치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어떤 형태로 독일이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독일군이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데풀 외무장관 최대우는 안보보장이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정과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대우의 외교 전문가 노르베르트 르트게는 병력 투입에 대해 현재로선 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푸틴은 평화를 원하지 않고 휴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이 역할을 하려면 먼저 푸틴에 대한 압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회민주당의 롤프 미첸니 의원은 안보보장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의 참여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미래에도 러시아의 추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쟁은 독일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보장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를 가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부담을 유럽에 넘기려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독일이 회피할 수 없는 결정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국내 정치권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독일군 파병 여부는 여전히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클링바일 재정장관 부자 증세 시사, 보수 진영 강력 반발. 독일 연정 내에서 부유층 증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클링바일 재정장관 겸 SPD 대표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클링바일 장관은 최대F 여름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약 30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특히 그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보수 진영은 일제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토르스텐 프라이기민당 총리실 장관은 연정 합의서에는 증세가 아닌 감세가 명시돼 있다며 클링바일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인하이며 연정의 결정은 합의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기민연합의 원내대표 옌스 슈판도 지금은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기존 재정에서 절감할 때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클링바일의 발언은 SPD의 사회적 약자 보호 기조를 반영한 것이지만 보수 진영이 증세 불가를 고수하는 한 논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연정 내 재정 건전화대 부자 증세라는 갈등 축이 뚜렷해지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법정 건강보험 재정위기 회계검사원 정부 즉각적 조치 필요.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수입 증가세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방회계검사원이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회계검사원이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간 격차는 앞으로 매년 60억에서 80억 유로씩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험료율은 인상되었지만 구조적 재정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오는 수년간 추가 보험료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부의 중간 분석에 따르면 2029년에는 추가 보험료가 4.0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고용주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경제 회복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회계검사원은 정부가 그간 구조개혁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는데, 특히 의약품 비용 절감 여지가 있음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으며 병원 개혁 역시 희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법정 건강보험연합도 재정 상황이 충격적이라며 지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즉, 수입이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늘리도록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스키니톡과 젊은 여성의 마른 몸 집착 소셜미디어가 불러온 섭식장애의 그림자.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일상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일부 콘텐츠는 건강을 해치고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키니톡과 같은 극단적 마른 몸 해시태그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폭부를 함몰시키고 뼈를 강조하는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 해시태그 샵스키니걸, 샵스키니이즈 더 아웃핏을 통해 젊은 여성들이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식단과 과도한 운동 루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중 50kg 이하를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팔로워들 간 경쟁과 비교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에서 17세 소녀들의 섭식장애 입원 환자는 2003년 약 3,000명에서 2023년 약 6,000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섭식장애 환자 중 이 연령대 여성 비율도 23.4%에서 49.3%로 급증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레베카 크노에는 소셜미디어 자체가 질환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환자들의 왜곡된 자기인식을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노에 박사는 어린 환자들에게 현실에서 다양한 체형을 경험하도록 권장하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